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여행 이야기 브이로그 둘째 날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트남 역사에서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위대한 장군이었던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8세기 말 베트남의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이루어낸 인물인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그는 1752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주 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세 형제 중 둘째였고 특히 남다른 외모와 재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머리카락은 곱슬거렸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밤에도 사물을 뚜렷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눈빛이 날카로웠다고 해요. 응우옌 후에는 26세에 롱너엄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군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전쟁에서 천재적인 전략을 펼쳤고 빠르고 강력한 공격으로 승리를 거듭하면서 떠오르는 군사 지도자가 되었죠. 당시 그의 형인 응우옌 연은 왕위에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나라를 지키고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응우옌 후예였어요. 그는 베트남 북부로 진군해 당시 권력을 휘두르던 전 가문을 무너뜨리고 명목상의 왕이었던 레 왕조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왕궁에 들어가 레 왕과 직접 대면했을 때 응우옌 후에는 이렇게 말했죠. 저는 서민 출신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어섰을 뿐입니다. 비록 폐하께서 저를 키우시진 않았지만 저는 항상 폐하의 성덕을 우러러 보아왔습니다. 이제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가문은 도를 어기고 왕실을 억압했기에 하늘이 저를 도구 삼아 그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폐하의 덕망 덕분입니다. 이에 레 왕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장군의 공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응우옌 후에는 다시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단지 폐하를 보좌할 뿐 공로를 내세울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시어 나라를 안정시키셔야 합니다. 저는 오직 그 길을 돕고자 할 뿐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눈 후 왕은 신하들을 보내 서산군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맺었고 백성들은 안심하게 되었어요. 시장이 다시 열리고 농부들은 들판으로 돌아갔으며 나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죠. 이후 레 왕은 응우옌 후에에게 국공이라는 자기를 내렸지만 응우옌 후에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땅을 평정했는데 이 땅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레 왕조를 존중하며 양보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름뿐인 자기를 주며 나를 달래려 하다니 그들이 나를 얕보는 것이 아닌가? 응우옌 후에는 몹시 화를 냈지만 신하인 응우옌 후 징이 나서서 그를 달랬어요. 결국 그는 레 왕조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국공 자기를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레 왕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죽기 전 그는 손자인 레 주이끼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지금 외부 군대가 우리 궁궐 가까이에 주둔하고 있다. 나라를 이어가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일이니 반드시 응우옌 후에와 상의해야 한다. 이때 왕이 계승 문제를 놓고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응우옌 후에의 부인이자 공주였던 응옥하는 남편에게 레 주이끼 대신 레 주이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레 왕조의 신하들은 강하게 반대했고 공주에게 등을 돌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죠. 결국 공주는 남편에게 부탁하여 레 주이끼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왔어요.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날 응우옌 후에는 사위로서 왕실의 장례식과 즉위식에 직접 참석했어요. 그는 상복을 입고 예법을 철저히 따랐죠. 그런데 행사 도중 한 관리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응우옌 후에는 즉시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신하들은 그의 엄격한 모습을 두려워했고 이후 궁궐의 의식들은 철저히 지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 왕의 관이 배에 실려 타이노아로 운구되던 날 응우옌 후에는 상복을 입고 직접 강변까지 따라가 조문을 마쳤어요. 그는 신하인 쩐반끼와 응우옌 후우 징에게도 흰 상복을 입히고 왕의 유해를 반탕능까지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비록 전쟁을 겪은 직후라 상복은 소박했지만 장례 의식은 매우 엄숙하고 정중하게 치러졌어요. 장례를 마친 후 응우옌 후에는 부인 응옥한 공주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선왕께서 30명이 넘는 자녀를 두셨지만 그 중에서도 너만큼 효심 깊은 이는 없구나. 이번 장례에서 나와 다른 형제들 중 누가 더 나았는지 보았느냐? 얼마 후
응우옌 후에는 응우옌 연과 함께 군대를 남쪽으로 철수시켰고 이후 그는 북버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1788년 레찌에우 통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을 때 응우옌 후에는 빈 왕좌를 보며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나누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는 북하의 통치를 개편하기 위해 유능한 학자들을 기용했는데 대표적으로 응오티넘과 판후이 이기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쩐바람, 보후이 떤 같은 인재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는 레 주의관을 섭정으로 세우고 북하를 안정시킨 후 다시 남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대사마 응오반서와 네우 판반러는 나의 손발과 같다. 장부와 호부시랑 쩐투원 응오는 나의 신복이다. 또한 예부시랑 응오티넘은 신이 말 만한 인재다. 내가 떠나는 동안 11개 지역의 군정을 맡아 다스려야 한다. 단 서로 신고 세력을 가리지 말고 협력하여 나라를 다스리라. 하지만 불과 6개월 후 응우옌 후에는 청나라의 원군을 등에 업은 레찌에오 통이 수도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서산군의 지도자인 응오반서는 군대를 3DF 비엔선으로 철수시키고 명령을 기다렸어요. 이에 응우옌 후에는 즉시 북상하기로 결심했죠. 이번에는 북버랑이 아니라 광중 황제로서요. 그는 신하들과 군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푸스원에서 하늘과 강, 땅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즉위했어요. 즉위한 그날 바로 육군과 해군을 이끌고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북상했습니다. 출정 전에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면 열흘 내로 청나라 군대를 완전히 섬멸할 것이다. 그러나 청나라는 우리보다 10배나 큰 나라다. 이번에 패하면 반드시 복수를 노릴 것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이니 승리 후에는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이 역할은 응오티넘에게 맡긴다. 1789년 정월 7일 광중 황제의 군대는 대승을 거두고 승전 기념으로 탕농에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이때 니던 마을의 복숭아꽃이 활짝 피어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응오반서와 판반런에게 군사를 맡기고 외교 및 정치 업무는 응오티넘과 판후이 이객에 위임한 후 다시 남쪽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황제로서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죠. 광중 황제는 중부 지역인 응해안을 새 수도로 삼으려 했어요. 그는 이곳을 남북을 잇는 전략적 중심지로 보았죠. 또한 청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펼쳤어요. 그는 청나라 사신이 푸스원까지 와서 직접 왕위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으며 심지어 가짜 광중 황제를 보내 걸륭제의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외교 책략도 펼쳤습니다. 그의 통치는 짧았지만 사회, 정치, 경제 개혁을 통해 베트남을 더욱 강하고 역동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그는 4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그의 죽음은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큰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만약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베트남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여행 가이드에게 들은 후 응우옌 후에라는 인물에 대해 깊이 감탄하게 되네요.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진정한 전략가이자 리더였어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젊은 나이에 이미 뛰어난 군사 능력을 발휘했죠. 전장에서의 날카로운 판단력과 빠른 행동력 그리고 결단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북벌을 감행하고 당시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정통성을 유지하려 했던 점이 인상적이에요. 권력을 손에 쥐고도 신중하게 행동하고 백성들의 안정을 우선시한 모습에서 그의 대인배다운 면모가 보이네요. 그리고 청나라와의 외교에서도 단순히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도 놀라워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고 비전을 가진 왕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정말 안타깝네요. 만약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베트남의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궁금해지기도 해요. 그의 개혁 정책과 강력한 리더십이 계속 이어졌다면 베트남이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응우옌 후에라는 왕을 알게 되면서 베트남 역사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가 남긴 업적과 정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네요.